FTA를 알 수 있는 시간 10분 만에 FTA의 유범진입니다. 오늘은요 그 FTA의 핵심이죠.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원산지 증명서는 있는 글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그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에서 효력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그렇죠. 협정관세, 즉 관세 양허라는 제도를 누리기 위해서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서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8%의 세율을 받고 있다면은 이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 만약에 관세가 철폐됐다면 0%로 인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원산지 증명서에 대해서는 아주 실무적으로 그 내용들이 매우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원산지 증명서는 실질적으로 Certificate of Origin이라고 해서 말 그대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현재 실무에서는 CO라고 가볍게 부릅니다. 줄여서 부르고요. CO 발급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대로 간단히 내용을 좀 보시면요. 원산지 증명서는 말 그대로 물품의 국적을 증명하는 문서고요. 또 하나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해가지고 수출 물품의 재배, 사육, 제조 등을 증명하는 문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원산지 재배, 사육 같은 거는 흔히 말하는 1차 생산품 같은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원산지 증명서를 통해서 대부분 입증을 하고 증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산지 증명서가 왜 필요한지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바로 마지막에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반드시 FTA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FTA 세율, 즉 자유무역 협정을 통한 협정 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구비.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원산지 증명서의 유형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원산지 증명서는 크게 특혜 원산지 증명서, 즉 특혜 CO와 비특혜 CO,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특혜와 비특혜는요, 어떻게 또 본다면은 협정 관세율이 적용되느냐, 적용되지 않느냐 두 가지로 또 크게 대별이 되는 거죠. 또는 특혜, 즉 협정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각 협정이죠. 첫 번째 가장 대표적인 FTA 협정. 요 FTA 협정에서 협정 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PTA 협정, 즉 아시아 태평양 특혜 협정인데요. 아시아 태평양 협정에 속해 있는 국가들끼리 어떤 관련 협정 관세, 특혜한 관세를 적용받고자 한다면은 역시나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해서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요. GSP, 이 GSP는요 일반 특혜 관세라고 합니다. 일반 특혜 관세. 일반 특혜 관세라고 하는데요. 이 일반 특혜 관세를 잠시 설명드리면요.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가, 대표적으로 그 관세법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발도상 국가들을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출되는 물품이 사실 선진국에서 수출되는 물품보다는 아무래도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차라리 진입장벽을 낮춰주자. 수출돼서 국내로 수입될 때 관세를 낮춰주면은 그래도 품질은 뒤떨어질지언정 가격 면에서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판매가 촉진될 수가 있겠죠. 그런 일반 특혜 관세에서도 반드시 특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해서 증명을 해야지만 일반 특혜 관세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개발도상국 특혜, GSP와 그 맥락을 같이 합니다. 개발도상 국가들을 도와주는 또 다른 어떤 협정이 있는데 역시나 개발도상국에서 만들어진 것이어야만 혜특혜를 주겠다라고 해서 꼭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는 그렇죠. 특혜나 혜택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입증 서류다라는 거 꼭 챙겨 주시고요.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입니다. 말 그대로 특혜 앞에 안일 비자가 붙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일단 양어 품목은 아닙니다. 굳이 관세를 양어, 참 그래서 그 용어의 정의가 필요한데요. 관세 양허라는 말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관세 양어는요, 말 그대로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양 국가가 인하, 낮추기로 서로가 합의해서 허락한 것 해서 양허, 관세 양허. 양국이 허락한 건데 그 포인트가 허락한 포인트가 바로 관세라는 거죠. 그러니까 관세 양어 대상이 아닌 관세 대상의 양어 목적이 아닙니다. 아닌 유상이나 무상 수출 물품에 그냥 국적이 궁금한 거예요. 지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수출한 물품이 솔직히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느 나라에서 만들어졌는지 그 부분이 그냥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 여러분 불공정 무역 행위라는 건 뭐죠? 말 그대로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즉 어떤 외국에서 정상 가격 이하의 싼 물품, 흔히 말해 덤핑 물품이라고 하죠. 덤핑 물품이 들어오게 되면은 국내 그 수입된 국내의 산업이나 소비자들을 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수출 물품이요 수출되려고 하는데 수출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수출되었다. 공정하지 못한 거죠. 똑같은 물품이지만 똑같은 보드마카지만 보조금 받고 수출된 보드마카가 있고 그냥 아무런 보조금이나 지원 없이 또 다른 나라에서 수출된 보드마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가격이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보조금을 받지 않은 나라의 물품에 수출된 보드마카의 경우에랑 봤을 때 게임이 안 되겠죠. 불공정하다는 겁니다. 이런 불공정 무역 행위를 조사할 때 반드시 그 물품의 원산지를 우선적으로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덤핑 관세, 상배 관세 등등 어떤 그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일단 그 물품의 원산지를 확인하고요. 이후에 원산지를 통해서 각자가 규정한 조사를 통해서 그래서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이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서, 연결 원산지 증명서라고 세 가지를 제가 구분해 놨습니다. 일단 구분을 하시면요. 실질적으로 각 협정마다 원산지 증명서의 형태를 달리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라는 양식으로서 필요하기도 하고요. 혹은 원산지 신고서라고 해서 어떤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이 한 EU FTA 같은 경우는 그냥 패킹 리스트에 원산지가 맞다는 문구만 들어가도 인정해주는 그런 신고서 형식이 있고요. 연결 원산지 증명서, 한 아세안 FTA에서 규정한 연결 원산지 증명서인데요. 원산지 증명서가 어디를 거쳐서 경유하고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그 원산지를 증명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연결하여서 동시에 새롭게 갱신해서 발행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여기서는 개념 정도만 아셔도 실무를 하시는데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맥을 짚어보겠습니다. 원산지 증명서란 말 그대로 물품의 국적이나 수출 물품의 제조, 사육, 재배 등을 증명하는 문서이고요. 당연히 FTA의 세율 조율, 즉 관세 양어를 위해서 관세 양어 품목에 대해서 저세율,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이고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특혜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증명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특혜는 말 그대로 협정 관세, 낮은 관세를 적용을 위해 존재했고요. 비특혜 관세는 단순히 물품의 원산지가 궁금하거나 또는 어떠한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실무적으로 또 하나 대단히 중요한 건요. 이 협정 관세에 대한 신청입니다. 협정 관세 신청인데요. 실질적으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고요. 수입 신고를 하게 될 때 협정 관세 적용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입 신고와 동시에 협정 관세 적용 신청이 함께 들어가고요. 그리고 원산지 증명서가 세관 측에서 요구할 때 그때 제출하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원산지 증명서가 첨부되진 않아요. 만약에 원산지 증명서를 요구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그때 제출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를 적용하시는 데 있어서 특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때 있어서 꼭 원산지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원산지 증명서의 개념과 원산지 증명서의 유형을 간단히 봤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